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9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일단 지수 차트를 보고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내일 매매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장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나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나스닥에 음봉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지수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고 했으니까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가 계속 큰 폭의 하락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로 쭉쭉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있고 나서 이 10%의 하락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상승장에 취해서 이런 하락의 모습을,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조정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코스피를 봤을 때, 물론 코스피도 똑같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스닥과는 좀 다른 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이런 조정이 한 번씩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와줬죠. 이렇게 조정이 나온 뒤에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올 때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그 나오던 이런 거래량보다 최근 이 박스권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여기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그만큼 매수를 하는 주체가 많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일단 매수세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방향성을 이제 정해 줄 겁니다. 상승으로 갈지 이제 하락으로 갈지. 이때 대응하는 방법은 주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저희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되 주식 자금은 50%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를 50%를 해가지고 여기 박스의 하단을 깼을 때는 물타기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지만, 이럴 때는 그냥 손절을, 아예 여기 박스를 깨면은 그냥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종목들을 손절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그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마이너스 난 것을 이제 현금으로 메꿔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락이 다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진행이 되고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반등 추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이런 이 박스를 뚫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오히려 불타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불타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방향성이 상승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지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이 밑에서 사는 것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은 요즘 더 강했죠, 코스피보다. 요즘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최근에 이 앞에 있는 정고점까지 뚫어내주는 그런 코스닥의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좀 베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의 모습만 봤을 때요. 물론 이게 고점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지금은 이제 베팅을 해볼 수가 있고, 대신에 100% 다 주식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만일에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 보유도 이제 반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일단 코스닥의 이 수급 현황은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그 개인들의 자금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내일은 이제 이 시장이 변동성이 좀
터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갑자기 막 지수가 갑자기 빠졌다가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승이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매매를 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냥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내일 그 만기일 날에 방향성을 좀 만기일 다음 날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록뱀이 오늘 되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SDN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일단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이슈를 한번 보면은 SDN도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에 태양광 에너지 테마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솔 홈데코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개발 계획에 상승을 했고요. 오스템은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를 갔고 공경 GNM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고 한국 파마 제넨셀이라고 이 제넨셀이라는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인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3상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M2에는 인도 제약사 락사이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개발 협력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오토닉은 수소차 테마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 BTS 관련돼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누리텔레콤 스마트그리드 테마로 해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뉴루스도 지금 수소 관련돼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아까 M2N이랑 같이 해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상승이 나와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검체 채취 키트 국내 특허 출원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좀 특이하게 이제 온실가스 테마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 다음 태양광 에너지 쪽 테마가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제넨셀 관련돼 가지고 뭐 M2N도 같이 비슷하게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일단 코로나 임상 소식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 수소차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누리텔레콤 스마트그리드 테마 상승으로 또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CS베어링 풍력에너지 테마로 해서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차트를 한 번씩 보면은 한솔 홈데코 국영 GNM입니다. 한국파마 그리고 모토닉 초록뱀, 누리텔레콤, 아남전자, 바이오톡스텍, 포스코 ICT, S에너지,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다 이렇게 상승에 나와줬었고요. 요즘에 유튜브 종목으로 뽑아놓은 게 뭐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종목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뭐 특정한 종목을 막 찾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종목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보텍인데요. 뉴보텍이 지금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모습을 보니까 오늘 장 막판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분봉이지만 장대 양봉이 나와줘도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얘도 그린 뉴딜 중에 물 관련돼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 이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얘랑 같이 가는 종목이 웰크론 한택입니다. 오늘 13%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 웰크론 한택도 같이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뉴보텍보다는 웰크론 한택이 좀 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이 하나마이크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냥 한번 넣어놓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점이라 매매는 잘 안 할 것 같고 이제 옴니 시스템인데요. 오늘 보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옴니 시스템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상승이 나오고 밑으로 좀 장 후반에 좀 빠지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여겨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파루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부품인데요. 대우부품은 이게 그동안 한 2018년부터 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한 2년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집을 최근에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눈여겨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위에서 사라는 건 아니고 차라리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도
그동안 장기적인 이 박스권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데서 좀 매수를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유제약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나미인데요. 모나미는 아베 총리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투표가 있는데, 그 후임 투표에서 스가 장관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좀 한국에 반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일본하고 작년 7월처럼 무역전쟁이 간다거나 이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애국주인 모나미가 요즘에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도 한번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바닥권에서부터 고점이니까 일단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단조고요. 한일단조 이런 모습. 그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얘는 이제 방산주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하나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 그룹 자체가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그거에 맞춰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수젠텍인데요. 수젠텍은 일단 여기서 갭 상승을 시켜놓고 바로 장중에 큰 하락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이제 매수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도 좀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저는 좀 떨어지면은 잡아볼라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놓쳤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QR코드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가 싶더니 일단 빠졌습니다. 빅텍입니다. 이제 빅텍인데 빅텍이 요즘에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죠. 스페코도 방산주, 그다음 빅텍이랑 같이 가는 종목인데 요즘 이 스페코가 올라간 거는 이제 그린뉴딜인가 이제 풍력 관련돼 가지고 스페코가 따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일단조, 아까 보셨던 한일단조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빅텍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방산 대장주인데 빅텍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고 해서 얘가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할 때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 위에서도 박스를 만들고 나면서 주가를 일부러 횡보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이런 구간에서 사보고 또 떨어지면 또 사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빅텍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도 지금 단기적인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여기가 하단 구간이죠.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보다 여기 하단 구간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내보이려고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젠, 이거는 빠르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대한금속도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여기가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근데 이 매집이 언제 끝내고 언제 상승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건데, 그래도 저런 종목에서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까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이죠. 유니온은 오늘 저희 카페에서 매매를 했고 오늘도 지금 매매해가지고 들고 있는데요. 유니온은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달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그 대선에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하는 뉘앙스조차도 뉘앙스를 보면은 이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 지금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는 건데 중국을 이렇게 겨냥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십억 달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예 여기 나왔듯이 중국하고 남남이 될 수 있다, 이런 디커플링을 언급하고 했는데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 차트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서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인데요. HLB도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젠 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랩티노맥스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서 빠르게
빠르게 종목들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그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용제약인데요. 이 대용제약이 차트가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용제약을 보면은 9월 9일 뭐 이럴 때부터 계속 니클로사마이드 관련돼서 임상시험 개시로 이렇게 뉴스가 계속 뜨고 있긴 한데, 보면은 준비서 인도에서도 이 임상 1상을 투약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땐 더 큰 거를 기다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간다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매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종목들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인증인데요. 한국 정부 인증도 최근에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글벳도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태풍이 지나고 나면 돼지열병 이슈가 또 나올 거니까요. 그 이슈를 생각해서 보는 것도 괜찮고, 이 레몬이라는 종목도 지금 그동안 음봉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특정한 그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고 선을 그으면은 여기 박스들 이런 데를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여기서 추세를 조금 돌리는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서 이런 쌍바닥이 다시 조정이 살짝 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나노엔텍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힘스, 대원제약, MS토텍도 수소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차트는 최근 모습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전파기지국도 이제 바이구지 관련돼 가지고 요즘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전파기지국도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뉴지랩입니다. 뉴지랩도 나파모스타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들 이게 내일이나 뭐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산이라는 종목 아까 한번 봤고요. 안 봤네요. 두산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여기 3월달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을 최근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내일 하루 조금만 더 떨어져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게 주가가 아랫꼬리에 달린 그 뭐 양봉이든지 음봉이든지 해가지고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박스권들이 전고점들이 아무래도 그 매수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현대로템도 좋고요. 그다음에 영동제약, 시노펙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TPC, 그다음에 KM제약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매매를 할 것 같은 거 내일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종목인데 얘가 단기적으로 뭐 차트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얘가 지금 힘이 좀 남다르거든요. 언제든지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행정수도 이전, 여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그 관련돼서 대주산업이 지금 모습이 괜찮고 언제든지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금 차트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주산업도 눈여겨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종목을 이제 뽑아갖고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종목을 뽑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타점을 정하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점을 뽑고 그러진 않고요. 저희 이제 바닥스탁에 장중에 그냥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종목이나 타점 같은 거를 올려놓고 주식이란 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카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도 얘도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